안녕하십니까. 위즈덤 21의 양승경 대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일본의 자존심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 항공이죠. 영어로는 자알이라고 하고, 이 자알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사에서 많은 충격을 던져줬죠. 그런데 이 일본 항공이 파산한 지 2년 만에 기사회생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오늘 얘기할 아메바 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메바 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기업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기업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예, 맞습니다. 기업은 혹시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까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기업은 바로 법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은 그냥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법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법으로 만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사람 취급을 해서 바로 기업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업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바로 첫 번째로 기업 구성원들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기업에서 일할 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구성원들이 경쟁력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측정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조직은 조직 자체에 사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존재 가치가 사명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명으로 드러나지 않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 조직 구성원들이 성과를 창출했느냐, 성과를 창출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빼놓고는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서, 이 한자가 재밌죠. 있을 제자가 아니라 재물제자, 재화제자, 인재라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한 경영의 수단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은 항상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합니다. 한 해의 사업계획, 단기 사업계획, 그 다음에 연간 목표를 뛰어넘어서 2년, 3년, 4년의 중장기 경영 목표가 있을 때 이 경영 목표를 어떻게 스스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경영 자동화라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화 하면은 움직일 동을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동화는 사람 인변 옆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는 자동화인데 어떤 자동화냐? 사람이 개입되어져서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관리 수단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싹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자와 근로자들, 경영자와 사무직 관리자들,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상생의 기업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생의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 경영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가능한 경영, 성과형 인재 증명, 목표 달성 시스템, 주인의식 있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경영관리 수단으로서 바로 아메바 경영이라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메바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메바 경영은 무엇인가? 모든 조직을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이익 중심점, 영어로는 프로센터라고 그러죠. 프로센터화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업의 조직의 프로센터는 어느 조직이었는가? 바로
영업에 해당되는 고객을 만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을 프로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조직은 그 프로센터, 영업을 지원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직들을 우리는 코스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극소수의 영업조직, 프로센터, 대다수의 원가를 쓰고 있는 코스센터, 이 코스센터를 프로센터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메바 경영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센터를 프로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센터가 원가만 갖고 있으면 이익을 따질 수 없으니까 이 코스센터를 프로센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메비경에서는 사내매매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 간 상호 고온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각각의 조직 상호 간에 업무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에 도와준 부서, 도움을 받은 부서 사이에 상호 고온도를 인정해서 사내매매를 실시하는데 이 사내매매를 실시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각 조직과 조직 사이에 상호 간의 존재 가치가 증명돼야 되는데 이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람이 움직이면 일을 하면은 원가가 발생되어집니다. 이 원가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비용, 이거를 다른 말로 속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인건비와 속인 비용을 합쳐서 인간관계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가치가 증명된다는 얘기에서는 부서와 부서 사이의 업무를 주고받을 때에 발생되는 원가가 인건비와 속인 비용, 다른 말로 인간관계 비용인데 이 인간관계 비용 이상의 부가가치를 느낄 때에 각 조직은 존재가치를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시장 환경에서도 최선이 확보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독과점 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선이 확보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이 바로 뭐냐? 원가를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원가는 뭐냐? 허용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메바경에서는 허용원가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허용원가는 바로 매출에서 이익을 빼면 원가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에 따라서 보통은 이익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익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상 과제라고 하는, 다른 말로 절대 목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매출이 증가되어지면은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익도 줄어들게 돼 있는데 아메바경에서는 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상수로서 존재하고 매출은 변수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원가는 매출이 줄어들면 원가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이익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되어지면 원가도 감소되어져야 되고 원가가 감소되어지더라도 우리는 이익은 상수로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원가는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용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목표로 했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켜내야 되고 허용될 수 있는 마이너스원, 이 원가를 우리는 허용가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허용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 이 다른 말로 아메바 경영의 또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일 중에 하나가 경영은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상식은 뭐냐? 매출은 높이고 원가는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원가는 줄이면 이익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암해병행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암해병행을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암해병행은 실시간으로 체산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암해병행이 만들어졌던 일본 교세라에서는 매일매일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일일 결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냈고 얼마만큼 원가를 썼고 모든 조직이 매일매일 결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업은 매일매일 결산합니다. 또 제조업일 경우에는 제조업도 매일매일 생산해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와 영업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부서들은 매일매일 결산을 할 수가 없었죠. 왜? 매출은 매일매일 고객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결산, 또 생산은 매일매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활동들에 대한 결산을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산과 영업을 지원하는 부서들은 매일매일 결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산할 수 있는 수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산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센터를 사내 매매를 시켜서 프로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당 체산세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에서 이익이나 원가나 매출이나 계산할 때는 전부 다 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총량으로서 규모의 결과를 우리가 채택하는데 이 암해병행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어떤 조직이나 직위가 높거나 직위가 낮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시간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얼마만큼 채산을 올렸느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얼마만큼 부가치를 올렸느냐,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의 아는 컨셉으로 표현하면 얼마만큼 시간당 이익을 올렸느냐, 이런 시간당 체산서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메바 경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본 컨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당 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많은 조직들에게 가장 공평한 평가 기준, 평가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재산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조직들은 인간 사는 세상은 사실은 생각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대 실적에는 항상 차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계획대 실적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 부족한 것을 다음 달에는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라는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매출 증대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원가 절감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들을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라고 하는 시트를 통해서 매달 초에 발표하고 실천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PDCA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렇게 거치도록 반드시 관리하는 것이 이 아메바 경영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바 경영은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는 흔히 모든 사람들은 능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표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정해진 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는 태도,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장 조직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나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은 자기 뇌의 25% 정도를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15%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뛰어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는 10%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면, 최대로 하면 100이죠. 노력을 하나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로죠. 그럼 노력에 의한 차이는 0에서 100, 100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능력에 의한 차이는 10이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의 끝은 마이너스 100이죠. 긍정적인 태도의 끝은 플러스 100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없고, 노력을 하고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태도를,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따져보면은 이 태도가 어떤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태도라고 합니다. 이 태도를 영어 단어 A를 1, B를 2, Z를 26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태도를 영어 단어로 따지면 이제 at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 이 attitude를 해당하는 영어 단어에 대한 숫자를 합치면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결국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태도가 100점으로 인식되어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스트레스, 자극을 제대로 받아야 태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문제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야 괴롭다,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야 문제로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태도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숫자를 합치면 이것도 역시 100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스트레스를 완전하게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자극을 받아야 태도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태도는 바로 자각이, 스트레스가 전제 조건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아메바 경영은 제대로 도입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다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인의식은 바로 자기 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주인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개를 내리고 사냥을 하러 갔더니 토끼를 발견하고 사냥개를 풀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사냥개가 맨입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많이 듣던 얘기죠. 밥값도 못한다고.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갖고 와야 되는데 맨입으로 돌아오니까 밥값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토끼는 목숨 걸고 도망가는데 내가 시켜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잡겠냐고. 맞습니다. 주인의식은 바로 내 일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 목숨 걸고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한자입니다. 경영의 자동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장들이, 책임자가 업무 지시를 해야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영자와 같은 마인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화, 이 경영의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전제 조건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메바 경영 도입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일을 하는 담당자 스스로가 매일매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의사결정이 보다 빠르죠. 그래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소사장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의 리더들을 사장과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소기업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채산을 달성할 수 있는 채산 확보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메바 경영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할 것인가? 첫째, 매출에 직면됩니다. 아메바 경영에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세분화시키고 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든 뭐 어떤 생산 활동을 하든 영업을 활동을 하든 업무를 주고받든지 간에 모든 일에는 고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 있는 조직별로 매출을 관리를 해서 이 모든 조직들이 스스로 매출 증대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메바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원가의 절감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허용원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과를 창출할 수 없는 데 사용되는 원가는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원가는,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원가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원가는 철저하게 성과와 연계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원가는 낭비 원가라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되는 원가를 허용원가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허용원가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허용원가보다 높아지는 것은 절감시키지 않으면 조직이 생존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부가가치가 좀 떠드는 시간, 낭비 시간, 유의미하지 않고 무의미한 시간들은 철저하게 발굴해서 없앰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체질을 만드는 것.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라고 하는 것에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아메바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